올리면 맛있어. 근데 꽝꽝 얼으면 안 돼. 약간 조금 딱 입으로 씹었을 때 그 버티를 딱 터지는 그 느낌. 자, 앞에 보세요. 봅시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야? 그치. 이기심도 이기심이에요. 자, 자신에게 무엇이 되는 것? 가장 그렇지. 효용을 높게 얻을 수 있는 것. 맞죠? 자신에게 효용을 가장 높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철학적 관점이죠. 철학적 관점. 나는 무슨 관점? 그렇지.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17번에 기업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업은요,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의 이론을 발전시켰다며.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공리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 돼지 철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밀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쾌락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 거다. 그쵸?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저급 쾌락과 고급 쾌락을 나누어서 쾌락에 급이 있다라고 나누면은 사람은 더 급 높은 쾌락을 얻는 존재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 도덕이었다. 그렇죠? 연구에서 최대 행복의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8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한계 효용 그거를요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튀김 몇 개 먹을 때, 초밥 몇 개 먹을 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효용은 어떻게 이제 가장 극대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A는 요거다. 그쵸?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튀김 3개, 초밥 2개. 맞나요? 네. 맞다. 그쵸? 자, 다음 소비 선택 지점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진다. 맞나요? 네. 맞죠? 얼마가 작아졌었죠? 마이너스 2 작아졌습니다. 맞죠? 맞는 말. 자,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하고 총 효용이 작아진다. 맞나요? 네. 맞는 말이다. 그렇죠? 1,000원이 남았어. 자,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진다면 1,000원을 더 소비하고 총 효용이 커진다. 맞나요? 네. 또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자, B, D,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D랑 E입니다. 맞죠? 자, 얘네는 6,000원의 예산으로 소비 가능한 선택 지점 맞나요? 네. 여기까지 맞아. 뭐가 틀렸어? D가 E는 D보다 총 효용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소비하게 되면은 요거 선택하느냐 요거 선택하느냐의 차이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초밥 3, 3으로 이제 맞추는 게 제일 밸런스가 맞습니다. 맞죠? 왜? 더 높으니까 1이 더 높다. 그치? 자, 그래서 더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위치가 바뀌어줘야겠지.
자, 다음 19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뭐였나요? 가는 최대 행복의 원리였습니다. 맞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였어요? 현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다. 그렇죠? 자,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功利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맞나요? 맞죠. 개인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잖아. 맞지? 자, 다음 3번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사회 이익이다. 맞나요? 아니지. 누가 사회 좋으라고 새우튀김 3개 선택해요? 자, 다음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쓸 수 있다. 맞나요? 네.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밀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도덕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밀도 공리주의자니까. 자,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맞나요? 또 맞죠. 정답 몇 번? 맞죠. 자, 다음 가의 밀 A와 나의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였습니까?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고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얼마를 만들어내? 2배 효용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씩 돌아가? 5분의 1만큼 돌아간다는 걸 참가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하자면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모두가 기부하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얼마가 돼? 2배니까 20만 원이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4명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명이 기부를 하지 않으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은 16만 원, 기부하지 않은 사람의 효용은 26만 원. 기부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요? 모두가 안 하면 눈치 게임. 네. 혹시 파블로프? 자, 아니 봐봐, 기부를 1명이 하고 그 다음에 4명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 기부한 사람의 효용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 맞죠? 많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자, 볼게요. A는 기부 행위의 고등정신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겠군. 맞나요? 네. 맞지. 기부하면 효용이 더 높아지는데 안 할 거야? 네. 오케이. 왜요? 자, 볼게요. B는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맞나요? 네. 맞다고요? 아니에요. 자, 나의 경제학자야. 맞죠? 요거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야. 맞지? 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얘기해주세요. 됐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자, 기부하지 않은 자와 기부한 자는 돈을 쓴 게 다릅니다. 이거 이해돼요? 기부하지 않은 자는 돈을 안 썼어요. 이해되지? 이거 한계효용의 법칙으로 얘기하려면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될까요? 기부자와 기부자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기부하지 않은 사람과 기부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야 되고요. 기부한 사람과 기부한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하고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느끼는 효용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 이게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다음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자 다음 B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이제 참가자들의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이해하겠군. 자, 잘 보세요. A는 도덕심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야. B는 도덕심을 되게 강조했어. 자, 그래서 5명이 했는데 5명이 다 기부를 안 했어요. 맞지? 5명 다 전부 어떤 사람들이야? 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보는 거야. B는. 맞죠?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한 거야? 효용에 따라서 결정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다음 4번 볼게요. A는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자, 도덕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맞는 말. B는 자부심의 기부의 결과로 얻어지는 뭐라고? 주관적인 만족감. 얘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뭔데? 효용으로 이야기했고 결국 3번 선지랑 4번 선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5번 A는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B는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이 기부하는 의미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겠군. 볼 수 있지. 맞죠?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효용과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효용은 다를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34번. 자, 위클에서 설명된 사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 묻고 있나요? 묻고 있지. 자, 다음 규범의 내용을 인용하여 특정 원칙, 형사법, 민사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예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죠. 가령 나왔습니다. 자, 다음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있었어? 없었어요. 형사법과 그 민사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맞죠? 형사법이 그 실행되는 과정에 사실 예외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뒤에 지금 요 보기에 나오죠. 과실. 맞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지. 맞죠? 잠깐만. 건드렸어. 미안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지문에 미안합니다. 예외적 사항 나와 있었어요. 자,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거 그 합의된 요건이야. 아까 폭행죄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요거 표시해 줍시다. 예외적 상황 제시되어 있는 건 요게 지금 예외적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으로는 형사법에서 지금 죄로 인정이 됐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벌금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감옥에 가야 돼. 맞죠? 그게 원래 원칙인데 뭐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뭐에 대해서만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만 맞죠? 지금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사와 형사는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게 맞아. 그런데 얘네 서로 절충하는 겁니까? 아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 형사법은 형사법대로 진행되고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된다고. 따로따로 된다고. 그래서 동일한 범죄를 가지고도 이제 민사와 형사를 따로 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절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35번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선지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 맞나요? 이거 아까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자, 다음 2번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수평적 균형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손해와
본 사람이 서로 그냥 이제 원하는 것이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맞아진다. 그러면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타협을 하면 수편적 균형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합의하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4번 볼게요.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요? 그쵸. 자, 피고인입니다. 맞죠? 피고인.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는 없지. 맞죠? 검사가 기소를 하고요. 그 기소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반박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피고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5번 형사소송에서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있나요? 아까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 근데 이게 날 지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했어? 좀 참작이 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런 것들이 뭐야?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다음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음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할 수 있다. 맞죠? 51대 49도 51이 이긴다고 했어요. 맞죠? 자, 다음 36번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뭔데요?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아주 강력한 입증력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내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볼게요.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거 당연히 뭐겠어요? 그러면 자,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아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겠지. 그렇죠? 5번입니다. 자, 다음 37번 볼게요. 기업과 니은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요. 우리 형사법에는 뭐가 있냐면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평소에 내가 좀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요거 나오는 내용 아마 본 적 있을걸? 고의와 과실. 자, 그래서 고의가 무엇인지 과실이 무엇인지 작년 거였나? 재작년 거였나? 자,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고의는 뭔데? 내가 상대방이 일단 그 형사법으로 내가 기소가 됐어. 그 기소가 됐는데 기소 원인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가 됨을 알고도 하면 그걸 뭐라고 해 우리는? 모의라고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가 되려는 걸 전혀 몰랐어. 법적 지식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 나는 그런 의도가 절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해를 가했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데?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실은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고의만큼 받을까요? 안 받지. 참작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의와 과실은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답니다.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뭘 범했다? 지켜야만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과실을 범했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기소했어요. 하지만 구조가 복잡했대요. 도로 환경이 열악했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환경으로 정상 참작합니다. 고려하면 주의 의무를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뭐가 선고됐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바탕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뀐 거다. 그렇죠? 이게 죄에 대한 판정이 바뀐 겁니다. 자, 다음 B는 볼게요.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대요. 자,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나 무죄 떴어. 그러니까 우리 A에게 이 보험료 지급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왜? 나는 무죄니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으로 지금 나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그게 돼 안 돼. 입증하기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무죄는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경우죠. 맞죠? 그래서 형사와 민사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 A 예시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 있었던 문장이다. 그치? 그 문장을 바탕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1번 선지. 기억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그렇지, 형사. 원고 간의 분쟁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형사. 위한 소송에 해당했고 맞나요? 맞는 말이죠. 자, 다음 2번. 기업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 의무와 니은에서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군.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면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가 그 좀 환경이 복잡하고 이런 거 맞아. 근데 여기가 제한 속도가 60km야. 근데 좀 복잡해. 그리고 사람이 다닐 위험이 있어. 그러면 꼭 60 맞춰서 다녀야 돼?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그걸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60km를 넘겼어? 그건 아니잖아. 과속을 한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그러나 사람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할 수도 있었는데 조심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고 판결이 난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입증해야 되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겠지. 그렇죠? 과속 카메라에 찍히진 않았으니까 내가 굳이 몇 킬로로 달렸는지 제출할 필요가 없어. 근데 민사소송할 때는 내가 몇 킬로로 달렸는지 제출했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기억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그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 무죄가 나왔겠지.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의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맞나요? 자, 여기에 지금 이름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여기 누군데? B야. 맞지? 이거 승소 누가 승소했어요? B가 승소했지. 그치? 자, 그러니까 B가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해낸 거야. 맞죠? 그러니까 B가 이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맞는 말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B가 이긴 겁니다. A랑 B가 싸워서. 그렇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자,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맞나요? 그럼 뭐가 틀렸네요? 첫 번째 해석. 일단 유리하게 작용하면 사실은 뭐가 유리하게 작용했어? 그렇지, 일단 환경이지. 자, 잘 보세요. 이거 원고가 A야, B야? 원고가 A야, B야? B죠. 자, B는 지금 A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원고는 B, 피고는 A가 돼요. 그렇죠? 자,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한테 유리하게 작용됐다고요? 차에 깔렸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B는 그 차에 깔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차에 깔린 사람이에요.
좀 너무 억울하지. 그렇죠. 정답은 4번. 그래서 요거요 여러분들 앞문장도 틀렸고 뒷문장도 틀렸습니다. 알겠죠? 이거만 바꿔놓을 수도 있고 둘 다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는. 알겠지? 이게 반대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는 각각 지금 보면 선지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각각 2개씩이야. 맞죠? 앞말도 맞아야 되고 뒷말도 맞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뒷말도 틀렸고 앞말도 틀렸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다 바꿀 수도 있고 얘만 바꿀 수도 있어요. 앞말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기억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A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만한 가능성을 근거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자, 일단은 끊고요. 뒷말 맞아 틀려. 맞습니다. A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잘 보세요. 합리적인 의심을 품었다라고 하는 건 유죄 판결이 났다 안 났다? 안 났어요. 의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맞지? 확실한 이제 입증 무언가가 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뭘로 한 거야? 의심으로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열악한 도로 환경을 바탕으로 뭘 했다? 의심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되잖아. 맞죠? 죄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맞는 말 되겠다.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리고 지진파 간단하게만 좀 보고 내일 좀 합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지진파 29번. 여러분들 이게 내가 교육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지진파를 여러분들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어. 지진파의 종류 S파, P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이거를 이제 보통 모의고사 중학생들한테 많이 풀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S파랑 P파를. 나는 정확하게 중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졌나 봐. 그럼 이제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만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배우겠네 그러면. 아니 통합과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악과가 1학년 때까지 왔고 2학년 때는 먼저 그러니까 지구학 1, 2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또 나뉘어? 네, 선택으로 돼서 그래서 통합 이런 거는 딱 1학년 근데 결국은 수능은 통합으로 치는 거 아니야? 네, 1중 이상이요. 맞네. 아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수능 준비하면은 알게 되겠네요. 맞지? 맞잖아. 안 배우게 될 일은 없을 거야. 맞죠? 그럼 되게 간단한 건데. 자 봅시다. 우리는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파동, 그러니까 이 지진파의 파동이요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리는 게 있어요. 그럼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3D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흔들리겠지. 자, 이렇게 흔들리는 게 피해가 클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피해가 클까요? 맞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피해가 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S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P파라고 합니다. P파라고 해요. 자, 그래서 속도는 누가 빠르냐면요. S파가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P파는요.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진동은, 그러니까 지진은 뭐 하나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일어날 때 피해가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지진의 근원지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먼 곳일 거 아니야.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어느 내부에서 흔들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도달하는데 또는 이제 자, 이 평면 땅이야.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도달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P파와 S파의 무엇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할까요? 속도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 건 뭐냐면 매질의 차이로 계산을 하는 건데 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야. 그 이후에 그게 내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학생 때 배운 거겠지. 내가 중학생 때 배운 지식은 일단 여기까지가 끝이야. 뒤에 더 배웠는데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게 뭐가 기억이 안 나냐면요, P파랑 S파 중에 둘 중에 하나는요 모든 매질을 통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뭐 하나는요 액체, 뭐 기억이 안 나. 자, 뭐 하나는요 액체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에서 막힐까요? 뭐에서 안 느껴질까요? 어디에서 안 느껴질까요? 아니 지구 멘트하고 바다. 아, 맨. 그 위에 지각 멘트 외행들 맞죠? 자 계속 내가 지금 중학교 때 배운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지각 멘트 외행 내액인데 이 중에서 액체가 뭐였죠? 네. 외핵에서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안 보인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쭉 오는데 내 기억엔 S파가 액체에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떤 지진파가 저기서부터 쭉 오고 있는데 내에게서 관찰됐어. 외에게서 관찰 안 됐어. 멘틀 지각에서 관찰됐어. 그럼 얘는 무슨 파야? 예를 들어서 S파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진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로 지금 지진파가 이렇게 쭉 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완전 쑥대밭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라로 조금 있으면 지진이 넘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누가 먼저 도착해? P파가 먼저 도착합니다. 자, 그럼 P파가 도착하는데 S파의 그 시속이랑 그 다음에 P파의 시속은 이미 알려져 있거든. 그러면 P파가 도착했어. 얼마 뒤에 S파가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P파와 S파의 그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라고 해서 PSC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P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S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쭉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중학교 시험 답이었어요. 와. 모르고 와요. 미안해. 좀 많이 맞네. 귤방울도 완전히. 봅시다. 하여튼 가야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만 알고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해보고 내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거 하고 자습서 고치는 거 알겠죠?